오늘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달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의 피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해도 누적이 되죠. 나중에 되면은 발목이 너무 아프거나 이래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러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3일, 2일에서 3일 정도만 러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저는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달릴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이것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통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없는 달리기란 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바로 천천히 달리기, 슬로우 러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로우 러닝을 얘기하면 달리기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러닝의 목적이 뭔가, 왜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 건강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굳이 속도나 기록에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 매일매일 달리려면 일단 힘들면 안 됩니다. 부상 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뛰려면 결국은 지금 뛰는 속도보다 조금 템포를 낮춰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뛰면 오히려 충분히 몸의 부하를 줄이면서도 더 즐겁게 러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러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이 슬로우 러닝, 먼저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슬로우 러닝? 야, 이거 운동이 되나? 이게 제일 의문이 드실 건데요. 확실히 일반 러닝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운동량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당연히 천천히 뛰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만의 비법이 좀 있는데요. 이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효과를 사용하면 일반 러닝 대비해서 충분히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박수 효과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심박수 기준으로 슬로우 러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최대 심박수 60에서 70% 수준을 타겟을 잡고 슬로우 러닝 방법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그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스조선 기사만 봐도 그 심박수 구간에 따라서 운동 구간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박수 60에서 70% 정도 되는 구간이 이 지방연소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 그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운동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최고의 마라토너 엘리우드 킵초게 같은 경우에도 이 슬로우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닝 연비를 높이고, 그리고 러닝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자신의 훈련에 슬로우 러닝을 꼭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러닝 초보들한테는 오히려 근육의 피로감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꾸준히 뛸 수 있는 이런 슬로우 러닝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목표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심박수 범위는 최대 심박수로 구했죠, 아까? 거기서 0.6에서 0.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인 사람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30을 빼면은 190이 되죠. 거기서 190 곱하기 0.6이나 0.7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 심박수 구간은 114에서 133이 나오게 됩니다. 목표 심박수를 잡을 때는 참고를 하세요. 부담 없는 심박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슬로우 러닝이지만 달리기 속도 향상에 포커싱이 되면 이게 생각의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처음부터 마라톤 대회를 접한 사람은 이 슬로우 러닝이란 게 뭔가 자존심이 떨어지는 운동 같아서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러닝을 매일 뛰려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 뛰어도 괜찮은 사람은 있습니다. 매일매일 빡시게 뛰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뛰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과체중에 뛰고 나면 다리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뛰는 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슬로우 러닝의 장점은 첫 번째, 일반적인 러닝에 비해서 과체중 러너도, 그리고 초보 러너도, 무릎이 좋지 않은 러너도 모두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러닝은 이 목표 거리, 그리고 그 타겟하는 속도에 맞춰갖고 러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치에 가까워지면서 심장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게 되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슬로우 러닝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슬로우 러닝, 뛰는 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부폭은 발 크기 내에서 종종거리면서 뛰는 느낌으로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풋으로 착지하시면 되고요. 허리를 펴고 시선은 50m 정도로 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좁은 보폭과 그리고 포어풋 이렇게 콜라보되면서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일반적인 러닝에 비해 젖산이 덜 축적되고 따라서 피로회복도 일반 러닝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뛰고 나서도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피로회복에 관련된 그 스트레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러닝 후에 간단하게 그냥 스트레칭만으로도 부상 없이 매일매일 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슬로우 러닝의 장점은 러닝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슬로우 러닝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 기초를 만드는 러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2년에 나온 이 논문을 보면 더 자주 운동하는 선수들은 적은 빈도로 고강도 훈련을 하는 선수들보다 심폐 기능이 한 5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도 낮은 강도로 매일 달리는 게 심폐 기능 향상시키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같은 스타일로 러닝하는 건 좀 지겨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슬로우 러닝을 다양하게 뛰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마일리지를 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슬로우 러닝으로 만약 슬로우 러닝을 오르막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막은 다리의 다양한 부분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오르막 달리기를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다리 근육의 가장 큰 부분인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최적인 게 오르막 달리기 코스입니다. 가능하면 오르막을 자주 뛰는 게 좋겠지만 사실 그냥 달리기로 오르막을 매일 뛰는 건 부상 리스크가 너무 크죠. 실제로 제가 일반 러닝 할 때 그 오르막을 뛸 때는 심박이 거의 한 160, 17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슬로우 러닝으로 이 오르막을 뛰게 되니까 거의 한 맥스가 한 150, 15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달의 피로도도 좋고 호흡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서 오르막을 끝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거 매일매일 달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느꼈던 그 오르막에 도착했을 때 안도감이란 거는 더 이상 안 힘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일반 러닝으로 올라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거 올라갈 수 있겠는데? 더 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매일 나를 몰아붙이는 러닝 말고 꾸준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뛰는 러닝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슬로우 러닝을 뛰기 위한 키보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끔 얼마나 천천히 뛰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그걸 체크하면서 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아쉽게 뛰는 게 좋습니다, 사실. 유명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약간 아쉽게 뛰는 것이 내가 매일 뛸 수 있는 러닝의 비밀이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걸 읽을 때는 내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안 갔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처음에 이렇게 슬로우 러닝을 제가 생각을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매일 경쟁하는데 익숙해져 갖고 러닝할 때 이게 앞질러가는 상대를 이 경쟁 상대로 보거나 잘 뛰는 러너들을 너무 부러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러닝에 대한 본질을 좀 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있죠.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한 곳에 안전하게 완주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몸도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혈관도 근육도 튼튼해지고 체력도 쭉쭉쭉 향상될 게 확실합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뛸 수 있는 방법, 고통 없는 달리기, 슬로우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심박수를 유지하며 달려라. 두 번째, 선수들도 슬로우 러닝은 한다. 세 번째, 오르막도 가볍게 뛸 수 있다. 슬로우 러닝의 가장 방해물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 그리고 주변 시선들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저도 처음에 뛸 때 너무 느리게 뛰는 것 같아갖고 주변 시선이 좀 신경 쓰였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운동은 아니니까요. 고통 없는 달리기가 분명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고로 매일매일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스 팁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뛰는 겁니다. 서로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도 하면 자극이 되면서 매일매일 뛸 수 있게 되죠. 근데 바쁜 직장인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매일매일 달리기 습관을 만들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료카 트라이버에서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슬로우 러닝 습관을 만들기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뛰는 이 러닝 목표를 성공해서 자존감도 뿜뿜 올리시고요.
덤으로 건강도 챙겨가세요. 저도 매일매일 뛰면서 함께 응원하고 러닝 챌린지 이벤트를 달성하시는 분께는 로카트라이브에서 소정의 상품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슬로우 러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다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천천히 뛰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